예, 안녕하세요. 현범TV 노현범입니다. 오늘 저희 현장에서 투쟁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원경찰이신데, 이 청원경찰을 원청이 직접 고용하게 돼 있어요.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이래저래 회피를 했네. 그냥 늘상 하듯이 회피를 했더라고요. 회피를 해갖고 저기 하청업체에다가 집어넣어놓고 그냥 쭉 써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결국엔 문제가 됐어요. 그 하청업체마저도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불법 해고다 해가지고 진호위에 가서 승리를 합니다. 진호위 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중노위로 가게 돼 있어요. 이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좀 답답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답답한 문제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뭐냐, 진호위에서 90분 동안 90일 동안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 다음에 10일 이내에 그 항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중노위로 보낼 수 있거든요. 이의 신청이 가능한데 중노위로 보내요. 그러면 또 90일 동안 싸웁니다. 그 90일 동안 싸우면 총 190일을 싸웠죠. 이미 1년에 반이 갔어요. 반이 뭐야? 3분의 2가 갔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거에서 중노위에서 이겨도 그럼 바로 뭐 부당해고다 그러면 복직이 되거나 뭐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6개월마다 이행강제금 1,000만 원씩을 보내고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총 2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내고 복직을 안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처분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여기에도 불복을 하면 어디로 가느냐, 법원에다가 소를 내요. 나는 억울하다 이러면서 소를 냅니다. 소를 내면서 저 사람들은 우리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심, 2심, 3심 다 지나가야 되죠. 그러면 이미 1년에 3분의 2를 써놓고 그 다음에 1심에서 1년, 2심에서 1년, 3심에서 1년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벌써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고 3심에서 혹시나 파기환송됐다 그러면은 1년씩 두 번 더 더해지니까 5년 반 동안 임금 안 받고 살 수 있는 분 계세요? 최저임금만 받고 사시는 분 가능합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받다가? 그런 사람 있을 리가 없지. 그리고 그걸 다 이긴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죠? 미칠 노릇인 겁니다. 미칠 노릇인 거. 그 와중에 1심, 2심, 3심 가면 누구 써야 돼요? 노무사, 이때까지 쓰던 노무사 못 쓰죠? 변호사 씁니다. 변호사 싸요? 안 싸죠? 변호사는 노무사보다 더 희귀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호위, 중노위, 1심, 2심, 3심 다 합쳐서 5심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을 하면 행정심판이 다 끝났는데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슈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좀 잘못 다뤄지는 제대로 안 다뤄지는 것 같다. 그래서 노동법 전문가들도 양성하자, 양성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노동법원 전문 법원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봅니다만, 전문 법원을 만들면서 진호위, 중노위, 현장 노동위원회를 없애자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물론 5심까지 가는 게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만큼까지 인내를 가지고 버텨야 되는 그런 멘탈을 가진 노동자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사실 진호위, 중노위예요. 어쨌든 간에 이행 강제금과 가처분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결국 뭐 노무사를 쓰면은 승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노무사를 안 써도 돼요. 저 안 쓰고 싸웠거든요. 그리고 그걸 싸우면서 자기의 그 주장이 어떤 딱 명확하고 그 안에 있는 근거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국가가 대신 싸워주는 거거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뭐 소장이나 이런 거 낼 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거기에다가 양식도 없습니다. 그냥 보내면 됩니다. 그냥 보내면 민원이에요. 민원. 그러니까 편하다는 거죠.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법률 싸움을 하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제를 할 수 있고, 진호위나 중노위를 통해 가지고 구제되는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1심, 2심, 3심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근데 1심, 2심, 3심으로 언제 넘어가느냐? 대기업들이 마주치면, 김앤장이 걸리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좀 절차가 간소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사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
노동위원회 같은 데가 있고 거기를 끝나면 바로 2심법원으로 갑니다. 1심법원은 다시 다루지 않아요. 만약에 이의가 있다 그래서 소를 신청한다 그러면 1심법원은 생략하고 2심으로 가요. 절차가 간소해지죠. 진호위 중노위를 없애게 되면은 일단 노무사들이 일이 없죠. 근데 노무사들이 일을 만들어주기 위해 가지고 노동자들을 죽이면 되냐 뭐 이런 식의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노무사들이 그런 일들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싸게 먹히죠. 그렇게까지 싸진 않죠. 잘하는 사람은 뭐 결국엔 비싸지지만 또 변호사에 비해서는 좀 싸게 먹혀요. 그리고 이 1심, 2심, 3심 이런 거 다 지나간다는 게 참 되게 고통스러운 일들이니까 제가 제안하는 바는 어렵습니다. 일단 진호위나 중노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접근 가능한데 중노위는 일시법원과 같은 정도의 수준의 그 결정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2심법원부터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무사에 대한 것들도 보면요. 법원에는 노무사가 못 쓰잖아요. 변호사법에 의해서 변호사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 노동청 진정이라든가 이런 노동위원회 같은 데는 노무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론이 가능하죠. 노무사들이 노동 문제에 대한 법정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호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법원에서 변론 가능하도록 노무사법도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다라고 하면 일단 노무사랑 변호사랑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쟁을 하면은 값이 싸집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자기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그럼 당연히 비싸죠. 싸지는 좀 방향으로 가면서 동시에 이제 절차나 이런 것들도 좀 간소화하고 접근 가능성은 그대로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런 제안들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와요. 분명히 어디든 있고 그것들 무시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이런 문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면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